저도 이제 맨 처음에 나갔을 땐 학부모한테 이제 뭔가 전단지 드리는 것도 좀 쭈뼛쭈뼛 거렸던 초기 경험이 있는데, 자, 블로그, 인스타, 페이스북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학원을 더 키우기 위해 학교에 나가서 마케팅하는 것이 답일까요? SNS에서 쓰실 수 있는 매체는 거의 다 활용을 하고 계시죠. 제가 이제 전국 포럼을 다녔잖아요. 그럼 이제 마케팅 관련 강의를 하게 되면 제가 여태까지 했던 삽질을 항상 늘 설명드리고 있는데, 이것저것 다 해봤어요. 항상 새로운 방법이 없을까라는 고민을 하게 됩니다. 사은품을 마스크를 주는 게 좋을까, 손 청결제를 주는 게 좋을까, 이런 고민을 하는 것처럼 항상 하게 되는데, 그런 것들에 대한 의미는 크게 없었던 것 같아요. 이제 단발적으로 살짝 효과가 있을 수 있는데, 제일 중요한 건 뭐냐면 일단 점검부터 해보시기를 권장드립니다. 점검이라는 건 뭐냐면 첫 번째 이제 고객 분석이에요. 우리 학원이 현재 어떻게 인지되고 있는가를 이제 한번 따져보시는 게 첫 번째이고요. 고객 분석을 할 때 두 번째는 퇴원생 분석을 하셔야 됩니다. 나가는 사유를 갖다가 알아보고 대비 전략을 만드시는 게 일단 첫 번째예요. 왜냐하면 신규생 끌어오는 것보다 퇴원생이 나오지 않게 재원생 유지하는 게 훨씬 더 중요한 전략이긴 합니다. 그래서 요거 두 가지를 일단은 해보시기를 바라고, 이 다음에 해볼 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항상 말씀드린 마케팅을 할 때 재원생 만족도를 끌어올리는 게 필요하기 때문에 재원생 만족도를 상승시키는 전략을 쓰셔야 됩니다. 이제 행사가 있을 수도 있고요. 프로그램을 추가하실 수도 있고요. 재원생의 형제 자매 를 위한 프로그램을 만들어서 신규생을 끌어모을 때 이제 아예 모르는 사람을 끌어모으는 것보다 재원생 형제자매를 끌어모을 수 있는 전략을 먼저 그거부터 따르시는 게 맞습니다. 참, 고객 분석이 하나 더 말씀드릴게요. 재원생 이제 평균 재원 기간을 따져보세요. 재원 기간을 증가시킬 고민을 하셔야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퇴원 분석하고 재원생 평균 재원 기간을 고민해야 되는 게, 만약에 퇴원 분석을 해보게 되면 얘가 평균 3년 다니면 퇴원을 하더라, 이런 게 보일 거잖아요. 특정 레벨에서 퇴원을 많이 하더라, 특정 학년이 되면 퇴원을 많이 하더라, 몇 년 정도 다니게 되면 퇴원을 하더라, 이런 걸 분석을 해서 퇴원생 분석하고 맞물려 가지고 그걸 통해서 재원생 만족도를 높이고 분석해서 이제 재원생 등록 기간을 늘려야 됩니다. 그게 첫 번째예요. 여기에서 일단은 어떤 것들이 만들어지고 난 다음에 여기서 나오게 되는 것들을, 위 점검 사항을 통해서 알게 되는 것들을 SNS 마케팅에 이용하시기를 권고드립니다. 현재 재원생 애들이 어떤 애들이 많이 다니고 있고 어떤 애들이 있다라고 한다라게 되면, 보통 이러이러한 것이 부족한 아이들이 우리 학원에 다니고 있습니다. 만약에 땡땡땡이 부족하면 삐리리를 하면 좋다, 뭐 이런 식으로 이제 실사례 중심의 스토리를 중심으로 그 SNS 작업을 하시는 게 좋습니다. 학원을 자랑하는 게 아니라, 항상 말씀드리지만 블로거든 인스타든 뭐 어떤 건 되든 간에 학원이 아니라 학생이 주인공이 되는 게시물을 작성하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그렇게 해야지만 이게 효과가 있습니다. 지금 현재에서 하고 계시는 블로그, 인스타그램, 기타 등등 다른 것들을 다 점검을 하셔서 게시물 방향이 이렇게 된다라고 한다라면, 그때 가서 추가적으로 에너지가 있을 때 다른 것들을 더 하시는 걸 권고를 드리는데, 일단은 마케팅 발로 많이 뛰면 뛸수록 좋습니다. 사람을 직접 만나서 설득하는 거하고 전화로 설득하는 거랑 뭐 문자나 카카오톡으로 설득하는 거 생각을 해보시면요, 표정을 보고 직접 이야기해서 설득하는 게 훨씬 효과가 커요. 당연히 직접 만나서 만날 기획을 많이 만들게 되면 더 좋습니다. 그래서 사람을 직접 만나게 하기 위해서 학원에서 보통 설명회나 이런 체험학습이나 기타 등등 행사를 해서 학부모가 학원에 찾아오도록 만드는 거니까요. 일단 무조건 나가서 매일같이 눈도장 찍고, 근데 이때 중요한 건 꾸준하셔야 됩니다. 하시면 좋습니다. 좋은데 체력적으로 힘들 수도 있고요, 시간이 안 나실 수도 있고요, 꾸준하게 하기 어려울 수도 있고요. 그럴까봐 어쨌든 온라인에 밑박을 깔아놓은 겁니다. 나가는 것이 좋을까요? 나가시면 좋습니다. 힘이 드시겠지만 나가시면 좋습니다. 지금 학생 한 명이 아쉽다라면 학교에 매일같이 출근 도장 찍는다 생각하시고 한 달이고 두 달이고 계속해서 나가셔서 괜히 학부모님한테 말도 걸어보시고 하셔야 됩니다. 특히 여기서 중요하신 거, 거절당하는 부끄러움도 겪어보셔야 됩니다. 이런 말씀 드리면 좀 기분이 안 좋으실 수도 있을 것 같다는 생각을 하게 되는데, 거절당하는 것에 두려움을 극복을 좀 하셔야 돼요. 저도 이제 맨 처음에 나갔을 땐 학부모한테 이제 뭔가 전단지 드리는 것도 좀 쭈뼛쭈뼛 거렸던 초기 경험이 있는데, 나중에는 뭐 그냥 가서 그냥 드려요. 괜히 뭐 말도 붙여보고, 애들한테도 말 붙여보고, 야 말아 설득하고, 이게 가다 보면 얼굴에 철판이 깔리더라고요. 그런 상황에서. 그런 것들을 경험을 해보시는 것도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나가시면 당연히 좋습니다. 나가시면 당연히 좋은데, 일단은 새로운 걸 하시는 것보다 현재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을 해서 모든 것이 다 동일한 방향으로, 예를 들면 인스타그램, 블로그, 페이스북이 서로 다 다른 얘기하고 있어요. 이러면 안 되는 거죠. 만약에 초등부에 대한 이야기를 블로그에 올렸다면 인스타그램과 페이스북도 동일하게 같은 맥락으로 이야기가 되고 있는 게 좋죠.
근데 이게 그런 식으로 관리가 안 되고 다 따로 하고 계시게 되면 힘은 많이 드는 거에 비해서 얘네가 제 역할을 못하는 경우도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 하고 있는 것들을 점검하셔서 지금 하고 있는 게 정말 잘하고 제대로 하고 있는 건지 점검을 먼저 해보신 다음에 그 다음에 뭔가 하나씩 새롭게 하시는 걸 권장을 드리고, 새롭게 한다라면 그때 재원생부터 챙기시는 것부터 해보시는 걸 권장을 드려요. 재원생 만족도를 최고로 끌어올리는 전략을 쓰시게 되면 시간은 좀 더디게 갈지 모르겠지만 이제 됩니다.